김학용 씨는 지난 2002년 40대 중반 나이에 서울을 떠나 조치원에 정착했습니다. 지금은 배와 복숭아를 키웁니다. 사업이 실패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니면 내 의지하고는 완전히 이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 이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. 김 씨처럼 40대 이후 대도시로 들어가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출산율이 더해져 앞으로 대도시의 인구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했습니다. 2052년 서울 인구는 2022년보다 150만 명 가까이 줄고 부산, 대구, 울산은 25% 안팎 인구가 급감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특히 제조업체가 밀집한 울산은 생산 연령 인구가 반토막이 날 정도로 젊은 인구가 빠르게 줄 것으로 추계됐습니다. 반면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돼 2052년이면 11개 시도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40%를 넘고 현재 40대 중반인 중위 연령은 58.8세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 이렇게 상대적으로 빠른 대도시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적, 사회적 여파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. 그 인프라가 이제 그 잉여장으로 나올 수 있어요. 밭에 있는 것들이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굉장히 흉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는 거냐 이제 이런 것이 고민이죠. 이제. 최근 광역 단위 도시 개발이 인구 감소의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데 통계청의 대도시 인구 급감 추계는 인구 대책의 실효성마저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 SBS 권영인입니다. 충남 청양군의 초등학교입니다. 인근에서 제일 큰 학교인데 5, 6학년은 학년당 반이 3개, 그 아래는 모두 2반뿐입니다. 학급당 학생 수도 줄고 있습니다. 원래 3반까지였는데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인원수 몇 명 나가가지고 없어졌어요. 그래서 2반이 됐구나? 네. 청양군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태어난 아이는 모두 6명. 충남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. 학생 수가 줄어든 게 눈에 보이셨겠네요. 그럼요. 얼마나 변했습니까? 확연히 팍팍팍 줄더라고요. 한 해 그냥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월 전국 출생아는 19,669명입니다. 1년 전보다 7.3% 줄었는데 3월 기준으로 출생아가 2만 명 아래로 내려간 건 처음입니다. 여성이 일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올 1분기 0.76명을 기록했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 0.82명보다 0.06명 줄었습니다. 1분기 출산율이 0.7명대를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1분기는 다른 분기보다 출생아 수가 통상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올해 연간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.6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코로나 엔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반등했던 혼인 건수도 지난 2월과 3월 2달 연속 5% 이상 줄었습니다. 출산율 하락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지난 3월 사망자는 1년 전보다 2,205명이 늘었고 인구는 53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습니다. 전국적으로는 세종시 한 곳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든 곳에서 인구가 줄었습니다. SBS 권영인입니다. 지난해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.78명이란 사실을 전해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머리를 부여잡았던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. 한국의 출산율이 그때보다도 더 떨어져 2023년 0.72명, 올해는 그보다 낮은 0.6명대가 될 거란 소식을 듣고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윌리엄스 교수는 어제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충격적이다.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며 숫자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윌리엄스 교수는 출산과 양육이 한국에서 유독 더 힘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. 그는 저도 어려웠고 제 딸도 어려웠지만 우리는 극단적으로 긴 근무 시간이 당연한 직장 문화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아직도 이런 문화를 유지하는 한국이 이상하다며 일터에 늘 있는 것이 이상적인 근로자로 설계된 직장 문화와 아이를 돌볼 어른을 꼭 필요로 하는 가족 시스템은 함께 갈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. 윌리엄스 교수는 또 한국이 젊은 여성들을 훈련하고는 엄마가 된 뒤 노동시장에서 밀어내면서 벌이는 GDP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물질적 풍요를 삶의 우선순위로 꼽는 한국의 문화도 저출생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윌리엄스 교수는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는 방식이 능사가 아니고 아이가 학교 가기 전 6년만이라도 직장 문화를 바꾸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습니다.
윌리엄스 교수는 하버드대 법학 박사로 미국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입니다. SBS 김민정입니다.